명리 공부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원래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할 때 무리 없이 음양오행까지 가고 참 재밌다, 신기하다, 자연철학이네 이렇게 가다가 십신이라는 문턱이 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손을 놓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십신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드릴까, 그리고 나한테 어떤 용도일까 하는 거를 제가 최대한 쉽게 전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주 감정 방법 3단계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오행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적성이나 그 사람의 남녀 구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걸 이야기한다 했고, 십신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사회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 것을 또, 그리고 내 엄마가 다르고 선생님 엄마가 다르듯이 나의 엄마의 성격, 또 이제 다른 엄마의 성격, 내 자식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걸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명리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십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워보면 별거 아닌데 머리를 조금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글씨가 있죠. 이게 빨간색, 또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빨간색, 이렇게 초록색이 있죠. 여기 있는 것이 보면은 정경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색깔로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것을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색깔 5개 가지로 이제 오행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행의 흐름, 목화 토금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항상 흐른다고 이제 오행이 5가지가 행한다 해서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런 글씨들 있죠. 정관, 정제, 뭐 이렇게 식신, 뭐 이렇게 뭐 정인, 식신, 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십신이라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이런 빨간색 이렇게 정화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게끔 내가 생각하는 건가, 이걸 보는 겁니다. 교재가 57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신이라는 거는 사주팔자는 각자의 오행, 목화 토금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생, 서로 생하는 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상극은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극이 있습니다. 상극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때 생극의 작용에 따라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 여기서 주체는 나와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에서 상대와의 상호관계를 비식재관인 인으로 분류를 하고, 이를 다시 음양에 따라서 10개를 분류로 한 것이 십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은 정과 편으로 나뉘는데, 정이란 음양의 배합이 바른 상태이고 편이란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쳐 편중된 상태이다. 십신은 비겁에서 비겁과 겁제로, 식상에서 식신과 상관으로, 재성에서 편재와 정제로, 관성에서는 편관과 정관으로, 인성에서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비식재관인의 일간을 포함하여 이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찾을 것이 내 십신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나한테 있는 십신이. 그래서 첫 번째, 내 일간을 찾아야 됩니다. 일간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의 제일 윗단, 우리 지금 앱 보시면은 최고 윗단 오른쪽에서 3번째 있는 거, 그래서 본원이라고 쓰는 게 내 일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일간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일간은 경금인가 무토쯤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무토 일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을목 일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일간의 오행이 무엇으로 있는지 색깔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토이면은 무토라는 것을 일간을 찾았고, 나는 무토일간이다 라고 찾으셨고, 그러면 두 번째, 무토일간의 색깔이 노란색이 나는 오행이 토다라고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찾으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십신이 내한테는 엄마가 뭐가 엄마고 무슨 것이가 엄마고 무슨 것이가 딸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이제 상담이 가능한 일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다, 딸이 어떻다, 부인 자리가 어떻다, 언제쯤 내 부인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십신을 찾아야지만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행의 흐름과 십신 흐름을 대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행은 목화 토금수입니다. 무토부터 시작했는데 목화 토금수지요, 오행이. 그런데 선생님이 무토부터 시작하면요, 흐름은 토금수 목화 이렇게 갑니다. 그건 이해하시지요? 항상 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육신은 여기에 대입을 해서
선생님이 무토면은 무토가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하셔서 대입을 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오행마다 틀리죠.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무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극. 네.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죠. 있다 없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 있는 걸 알고 없는 걸 알았다. 그리고 잘생긴 걸 알고 못생긴 걸 아는 거고, 그리고 되는 걸 알고 안 되는 걸 안다. 그리고 따뜻한 게 있고 추운 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을 음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이 빨간색에 있는 게 양이죠. 양이라 그러면은 처음 제가 늘 수업할 때 몇 번 이야기 드렸듯이 음과 양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자, 선생님, 어디 선을 보러 갔어요. 자, 이제 선그름 부르고 소개팅을 갔는데, 자, 그 사람 진짜 잘생겼더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생긴 사람은 아닌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나름의 잘생긴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 없다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음양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음양 밑에서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초록색의 목과 파릇파릇한 새로 시작하는 목과, 그리고 막 열정적이고 뭔가를 번성시키는 화와, 그리고 조절해주는 토와, 여기에서 열매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는 금이랑, 수는 수렴장을 하고 채우고 이제 유지하는 수에서 다시 목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행이라는 것은 5개를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 나누어서 봤을 때, 제가 색깔을 중간에 이렇게 토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토색으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양이라는 건 목화는 양에 속합니다. 자, 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밝은 거고,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걸 양이라고 생각하면, 고지에서 내려오는 걸 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목이라는 거는 고지를 향해서 올라갈 만한 어떤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진 장미꽃이 폈어요. 그런데 이 장미꽃이 피기 직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장미를 필 수 있는 그런 씨앗이나 뭐가 있었겠죠. 그죠? 모종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을 목이라 하고, 완전하게 피다, 완전한 양이 된 것을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극에 달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밝아지고 완전하게 뜨거워지면은, 지금 또 우리 다음 달 지나면은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서서히 또 시원해져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하게 양이 되면은 다시 이 간절기란 걸 통해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토라는 거는 항상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서 음으로 연계시켜주는 중간에 토를 통해서 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음으로 가기 위한 금의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춥다 이래서 제일 추운 거는 겨울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추울 때까지 가고, 너무너무 추우면 다시 또 sak이 또 올라와서 따뜻한 봄을 만들어내고 여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음양오행입니다. 이것까지는 저번에 몇 번 이야기 들어서 다 이해하시지,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무다, 무의 음양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오행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행에서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사주팔자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개의 천간이 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회라는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12개의.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또 이제 여기에 배속을 시켜보는 겁니다. 목이라는 거는 천간이라고 되어 있죠. 10개 하는 이제 방패간자입니다. 천간간자죠. 그래서 10개의 간지가 있는데, 천간에 정신이 있는데, 여기에 갑하고 을은 똑같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목은 목인데, 목도 상대적으로 보니까 야가 양목이고 야가 음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똑같은 목인데도 약간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앞으로만 막 크고자 하는 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상을 이야기하고, 추진하는 기상을 이야기하고, 을목이라는 것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요령도 좀 피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회를 좀 보는 게 을목의 그런 어떤 목표 지향에 대한 것이고, 간목의 목표 지향은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런 성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라는 거는 병정화가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엄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완전한 화가 된다는 거. 토는 무토, 기토가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해주지요. 그래서 무토는 양에 가까운 토로서 양에서 음으로 넘겨주는 무토와, 기토는 음에 가까운 토로서 이 전달받은 양의 거를 음으로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목화, 양의 기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기토는 음의 기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가 두 개가 완성이 돼서 어떠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금, 신금은 열매 맺는 작용을 하는 거죠. 결과 보는 작용을. 그래서 여기에서 경금과 신금이, 경금은 양금이다. 그리고 신금은 음금이다 해서 금을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도 임계수가 있어서 마무리 작업하고 수렴하고 이제 우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들, 계획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다시 또 새싹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구하는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임수는 양수에 속하고 계수는 음수에 속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같은 거라고 이 라인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똑같죠. 자, 이렇게 무기에서 양에서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양에서 이 색은 똑같이 양이니까 양음에서 본다면 진짜 완전한 양은 이게 완전한 양입니다. 화가. 그리고 음에서 보면은 진짜 음은 이게 완전한 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인지.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